미순의 불안한 직감과 수상한 그림자.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미순은 자신에게 낯익은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강소연이었다. 천수의 전처이자 영주의 엄마. 그녀가 어쩐 일로 다시 나타난 건지 불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소연의 전화통화가 미순의 귀에 꽂혔다. 네, 독수리 술도가 금매건 말인데요.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미순의 손에 들려있던 바코드를 찍던 손가락이 멈칫했다. 소연이 술도가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에 미순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서둘러 천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초조해진 미순은 마지막 희망으로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씨, 무슨 일이세요? 밝은 목소리의 광숙에게 미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최근에 술도가 매각에 대해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광숙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순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실은 방금 강소연 씨가 편의점에 와서 술도가 금매로 내놓는다는 전화를. 광숙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감히. 최근 시동생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하던 광숙에게 소연의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장수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술도가를 팔려고 하다니. 광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다. 한동석의 깊은 우려와 광숙의 위기. 강소연의 계획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술도가를 팔기 위해 부동산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광숙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장수와의 추억이 오롯이 남아있는 그 공간. 자신이 두 손으로 일구고 지켜온 그 집이 아무렇지도 않게 팔려나가려 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 여자가 그 술도가를. 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천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급기야 의식이 희미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소식은 곧장 공주실을 통해 한동석에게도 전해졌다. 광숙이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곧장 외투를 집어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불안한 감정은 가시지 않았고 도착한 병실 앞에서 마주한 광숙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파 보였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운 그녀를 보는 순간 한동석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한동안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공주실이 다가와 그간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강소연이 부동산과 통화하며 술도가를 팔겠다는 말을 했고 미순이 이를 우연히 듣고 광숙에게 전했다는 것. 그리고 광숙은 그 사실을 들은 직후 쓰러졌다는 것까지. 그 여자 어떻게 이런 짓을. 한동석의 눈빛은 굳어졌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누구보다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광숙이 이 정도로 망가질 만큼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 그가 아는 마광숙은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건 이번 일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며칠 뒤 다행히 퇴원하긴 했지만 광숙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전처럼 씩씩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했지만 한동석은 그녀가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광숙 씨, 지금은 무리하지 마세요. 당분간 술도가 일은 접어두고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빠지면 그 여자가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술도가를 지켜야 해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쳐있는 얼굴, 그 안에 숨은 단단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광숙은 쓰러진 몸을 겨우 추스르면서도 여전히 술독가를 지키고자 했다. 그 책임감과 고집스러움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차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라도 같이 지켜야겠죠. 한동석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그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소연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인물들에게 부탁했고 미순을 통해 부동산 쪽의 움직임도 점검했다. 겉으로는 조용한 시간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파장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강소연이 부동산뿐 아니라 술도가 채권자들과도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소유권 문제와 계약 조건에 대해 사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고 그것도 광숙이나 천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한동석은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감정을 억누를 시간이 아니었다. 술도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보다도 광숙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싸움이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형제들의 오해와 숨겨진 진실. 한편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를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던 오영재들은 형수님의 갑작스러운 휴업 선언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흥수는 아무리 회장님과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술도가 일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형제들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술독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수는 형들의 불만 속에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강소연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술도가 매각시도 그리고 형수님의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직감한 천수는 미순과 함께 몰래 강소연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천수는 소연이 과거 술독가에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최근 다시 채권자들과 만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드러나는 음모 그리고 연대의 힘. 천수의 조사 결과를 통해 강소연이 단순히 술독가를 팔아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빌미로 술독가를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연은 채권자들을 부추겨 압류를 진행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영재들은 그제야 광숙의 힘겨운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뉘우치고 형수님을 돕기 위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 채권자들이 술독가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 앞에는 오영재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우리 술도가는 아무데도 못 팝니다. 흥수의 외침에 다른 형제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한동석이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이미 소연의 음모를 파악하고 채권자들과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동석의 도움과 오영재들의 결의에 채권자들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광숙은 자신을 믿고 도와준 한동석과 든든한 시동생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특히 흥수는 광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형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술독가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늦은 밤까지 오영재는 함께 막걸리를 빚으며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화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